미래 진로에 대한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면 자녀들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무언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특성을 잘 알도록,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하도록, 교육 세계를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들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특성이라는 거를 그냥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적성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가치관검사 이런 것들이죠. 커리어넷, 워크넷 사이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회원만 가입하고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신세대 청소년들과 친숙합니다. 마지막 문항 끝나면 자동으로 채점이 돼서 결과가 화면에 뜹니다. 그거를 출력하면 비전문가가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A4 용지 4쪽, 5쪽 정도의 해석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그거를 매개체로 자녀와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 자녀의 특성을 포착하고 그거를 자녀에게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자녀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직업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놀라실 텐데 이 한국 직업 사전에는 직업이 약 1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가끔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해도 영 아이가 따라오지를 않는다. 시큰둥하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눈길 끄는 이색 직업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애견 유치원 교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동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치원 교사 하면 어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애들은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좋아해요? 그랬더니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유치원 교사 해. 애들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들이야. 예? 애견 유치원 교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하고 한번 같이 찾아볼래? 이런 직업 가지려면 자격증 못 따놔야 되나요? 대학의 학과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어때요? 동기가 없던 아이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또 반려동물 사진작가라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음악 분수대 연출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직업에 대한 흥미를 자극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육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커리어넷, 워크넷 메뉴 중에 학과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과 정보를 보시면 예컨대 국어 국문학과 그러면 개요가 나오고 공부하는 과목이 나오고 졸업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오고 졸업한 후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 적합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과 정보를 알아가도록 만들고 또 이색 학과 정보, 이제는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에 가면 무슨 계열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도록 도와주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가 자기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정보를 찾아서 자기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찾는 소스가 과연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누가 재미삼아서 만들어 놓은 블로그에서 찾은 걸 가지고 그게 진짜 정보라고 오해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공부한 분들은 대개 의사결정 스타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직관적 유형은 감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스타일. 시간은 절약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의존적 스타일은 자기 딴에 애써서 결정했는데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 자꾸 번복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데 다른 결정은 몰라도 진로, 진학, 취업 이런 결정들 잘못되면 타격이 크고 여파가 오래가는 이런 결정들은 직관적으로 하기보다는 또 의존적으로 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진로, 진학, 취업 이런 결정은 요모조모 따져보고 정보도 폭넓게 수집하고 1안, 2안, 3안 이렇게 대안도 만들어보고 1안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 2안을 선택해도 5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대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평가하고 현실성도 검토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듭해가면서 가장 좋은 대안이 뭔가 결정을 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에 옮기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님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은 쉽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이런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교 상담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 혹은 진로 전담교사라는 분들이 한 분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하고 진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상호작용하다가 부모님이 힘에 부치면 학교에 상담실 가서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하고 너의 진학 문제를 한번 상담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여러분 자녀가 흥미롭게 특정 직업을 체험하고 그 직업 가지려면 어떻게 경력개발 경로를 밟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 자녀의 머릿속으로 나는 이 직업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막상 체험해보고 선생님 얘기 들어봤더니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저쪽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걸 가지고 또 부모님들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잘 이끌고 안내해 준다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 자녀의 진로 문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폭넓게 여러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런 거는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살갑게 상호작용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길을 가는데 이번 이야기 나눈 것들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